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선교와 통일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봉직하다가 관동대 법정대학 교수로 또 세계사이버대 7대 총장으로 봉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할 때 관동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한국기독교 학교연맹 이사장으로 계신 백영철 총장님 초청으로 하기 교직자 연수회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함께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20여 개 성을 순회하면서 성장, 시장, 현장 등을 포함한 관료들 대상으로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의 대학 생활과 또 중국 여정을 돌아보면서 중국 문화선교 여정과 함께 통일선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감사한 것은 관동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님으로 봉직하신 백영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사이버대 총장으로 봉직할 때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20여 개 사이버대 총장으로 조직된 원격대학 협의회가 7개 이사교가 있었는데 저는 이사로 참여하면서 또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는데, 당시 함께했던 총장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12월 6일 저녁 8시 세계사이버대 총장을 있으면서 중국 문화선교 여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시간여 밤하늘을 달린 비행기는 밤 10시에 중국 상해 포동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상해 국제 항공호텔이죠. 항공호텔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밤 12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아침 6시 30분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참관했습니다. 1926년 7월부터 1932년 4월까지 이곳 상해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열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독립운동 당시에 태극기 2개가 있었고 김구 선생의 흉상이 근엄한 자세로 민족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독립투사들의 비전과 헌신을 영상으로 본 후 김구 선생의 집무실, 정부 요인들의 회의실, 자료실 등을 참관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고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40여 년 기도하며 헌신해온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열정이 더욱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나와 노신공원, 홍구공원이라고도 하죠. 노신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대장을 향해 폭탄을 던져
살해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다가 총알이 이마에 명중되어 사형을 당한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에서 조국과 민족을 향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애국 선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 성교에 대한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더 크게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12시경 노신공원에서 나와서 우리 일행은 중국 현지식으로 점심을 나누고 상해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상해는 황포강을 중심으로 포동과 포소로 나누어 있는데 포동 지역이 신도시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상해 사하과학원 초청으로 통일부 장관과 함께 남북관계와 중국이란 주제의 강연을 위해 상해에 왔었는데 그때보다도 상해가 훨씬 발전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수도 북경과 상해 주변의 강소성, 절강성을 비롯한 20여 개 성과 4개 자치구 등을 순회하며 성장, 시장, 현장 등 당정 관료 대상으로 혁신 경영 전략과 창조적 리더십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상해 시내를 참관하다 보니 저녁 6시가 돼서 이제 샤브샤브로 저녁 식사를 하고 상해 홍교 공항으로 나와서 밤 9시 중국 국내선 MU5541 편으로 제남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30분 달려 제남공항에 도착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제남 시내로 들어가 귀우 호텔의 여장을 풀고 오늘 하루 여정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중국의 제남, 이제 을 살펴보니 산동성의 성도로 산동성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합니다. 제남 다음으로 큰 도시는 앞으로 우리 일행이 가볼 청도라고 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아침 우리 일행은 호텔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버스편으로 약 1시간 달려 태안에 도착했습니다. 태안은 국태민안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태안은 530만 인구가 사는 중소도시입니다. 중국에서는 1천만 이하가 되면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태안에 위치한 이제 태산 등정에 올랐습니다. 태산은 중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산이라고 합니다. 태산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도 합니다. 수십 개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태산을 오르며 양사안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천문에 올라 약 40여 분 올라가 1545m 정상에 오르니 옥향모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산신령의 제사 지내는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큰 향불 3씩 들고 특히 절을 하는 머리 숙여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과 부모, 자녀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중국 종교문화의 일면을 보며 중국이 복음화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태산에서 내려와 약 1시간여 달려서 곡부시에 도착했습니다. 곡부는 공자가 자란 곳이어서 관광지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공자는 그의 아버지가 60세, 20세 된 친구의 딸과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연정제가 아들을 잘 교육시켜 유교의 창시자 공자로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공자의 사당인 공묘와 공자의 후손들이 자란 공부, 그리고 공자와 그 후손들의 묘가 있는 공림을 돌아보았습니다. 공자의 후손은 76대까지 중국 본토에서 살았고 77대, 78대는 대만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마을에는 공자의 제자들이 심었다는 소나무 등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큰 공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마을을 참관하다 보니 벌써 어둠이 짙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중국 현지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재래시장을 돌아본 후 권리 호텔로 돌아와 이제 여장을 풀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2010년 12월 9일 아침 6시 30분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7시 30분 곡부시를 떠나서 청도로 향했습니다. 약 5시간 4차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고속도로 주변에는 버드나무 숲, 옥수수밭, 밀밭 등의 광활한 대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동성의 일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동성은 강우량이 작아 벼농사가 안 되어 밀, 옥수수 농사를 1년에 2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등 밀가루 음식이 산동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산동성 청도의 맥주는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12시 30분 청도에 도착하여 해안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이제 함께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12시 30분 청도에 도착하여 해안가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을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마다로스 신상이 있었고 식당 안에는 성탄 추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어서 감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가는 곳마다 성탄 추리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빨리 복음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40여 분 달려 노산 등산을 했는데 노산은 기이한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어떤 산 봉우리는 5손가락 모양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5형제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약 1시간여 올라가니 폭포가 나왔습니다. 산속의 겨울 폭포를 배경으로 한 폭의 사진을 남기고 하산했습니다. 벌써 어둠이 짙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와 오사 광장을 참관했는데 오사 운동을 주도한 근원지라고 합니다. 원래 청도는 청나라 때 개발된 도시로 독일이 지배했다가 일본 지배를 받을 당시에 독립을 위해 오사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사 광장에는 5월의 바람을 상징하는 횃불상이 깜깜한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청도시청 청사가 빛나고 있었고 오사 광장 있었습니다. 오사 광장을 돌아보고 한국 식당에 와서 삼겹살로 저녁을 먹었는데 모처럼에 우리 한국 식사라 너무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국돈 호텔로 돌아와 1603호의 여장을 부르고 오늘 여정을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찍 잠이 깨었습니다. 지난밤 고이 재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그동안의 중국 문화선교 여정을 노트북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3시간 동안 정리하다 보니 벌써 7시가 되어 급히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이제 부페식 조찬으로 우리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하고 8시 30분 대기하고 있는 전용버스에 올랐습니다. 나는 4박 5일 동안 중국 문화선교 여정을 무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 대표 단장으로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독일 총독부 관저 영빈관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 관저에서 독일이 청도를 지배했던 20세기 초의 건물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영빈관으로 사용할 당시에는 모택동도 여기서 투숙했다고 합니다. 1905년 건립된 이 건물은 유럽풍으로 폭이 440평방미터, 너비가 10평방미터로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집무실, 침실, 응접실, 어린이방, 식당, 예배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독일 총독부에서 나와 군사 부두 잔교로 갔습니다. 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부두 맨 끝에 있는 누각 모양의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부두는 청도 개발 당시 최초로 건립된 군사 부두라고 합니다. 이 부두의 건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도 맥주의 심볼 마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두 앞에는 조그마한 섬이 보였는데 원래 청도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소청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섬에서 청도라는 도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두에서 나와 전용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우리 일행은 각자 이제 소개도 하며 중국 여정의 소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이번 중국 여정은 지금까지의 여정 중 가장 은혜롭고 즐거운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이번 중국 여정의 인솔자로서 세계사이버대 교직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진심으로 잘 따라주며 순종하는 모습에서 우리 일행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중국 복음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문화선교 여정에서 나는 중국이 살 길은 오직 복음화되는 길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국 태안의 태산 정상에서 옥황 상제에게 향불 셋을 들고 자신과 자녀 부모를 위해 기원하는 모습, 곡부시에서 공직자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공매나 공자의 후손들이 살았던 공부, 공자의 후손들이 묘가 있는 공림을 보며 공자와 역사 인물들을 추앙하며 제사 지내는 모습들, 청도에 번에 서 있는 마도로스 신상 등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중국의 종교 문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중국 복음화 되는 것이 중국이 살 길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교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 둘째는 사람에게 들게 하는 종교. 첫째,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종교 유형으로는 불교, 회교, 샤머니즘적 종교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중국의 상해의 불교 사원에서의 자기 자신과 자녀, 부모를 향해 이제 향초 때 세 자루에 불을 붙여 기원하는 모습, 산동성의 성도 제남시 태안시의 태산에서 본 옥향묘에서 옥황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 이제 경영전략 강의를 댕기면서 중국의 여러 성, 특히 청해성, 신광,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회교도들이 메카를 향해 절하는 장면,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공묘, 공자 후손들이 살았다는 공부, 공자 후손들이 묘소인 공림, 청도 해안가의 마도로스 신상 등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종교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사람에게 들게 하는 종교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보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됨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사이버대 제가 이제 총장으로 봉직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부총장으로 봉직했던 한민대 가족들도 이제 함께 했는데, 중국의 문화선교 여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이제 불교에서 석가 옥황록에서 옥황상제 공묘에서 공자 청도에서 마도로스 신상 등을 보며 중국의 종교 문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성탄 추리 장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 문화를 보면서 기독교 복음이 하루속히 중국 땅에 전파되어 사람에게 들게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중국이 변화되고 발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일행은 12시 15분 아시아나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약 1시간 30여 분 달려 한국의 2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표 단장으로서 4박 5일간 중국 문화선교 여정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러 각자 일터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 문화선교 여정 또는 통일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 부족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힘든 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 시대,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하나된 세계, 우리가 스마트 선교를 통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 속에, 세계 인류 속에 평화를 가져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